안녕하세요. 모비썸입니다. 저는 송우진입니다.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 나오고 나서 반응이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서 사실 저희가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서로 합을 맞춰본 네. 것도 아니고 원래 잘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예, 사실 대면대면하고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카메라 꺼지면 서로 싸잖아요. 딱 끝나면 말 안 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회식 같은 거 안 오셨잖아요. 뒤끝 장렬? 네네네. 근데 진짜 처음 저희가 방송 바로 하자마자 네. 너무 케미스트리가 좋았다고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군다나 근데 하필이면 영화가 아수라예요. 네. 네. 오늘 방송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되고요. 화기애애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라를 처음 보고 나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는 좀 힘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장면이 좀 너무 강도도 세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저같이 심성이 여린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열이셔가지고 회식에도 안 오셨죠. 상처받을까 봐. 우후. 네. 네. 자,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재밌죠? 예. 네, 지루함 같은 걸 못 느낄 정도로.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감정적으로 이 영화가 그런 걸 노려서 그렇죠. 피폐해지는 느낌,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쫙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이후로 이제 술 한 잔 마실 경우에 와인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깡소주 마셔야 되고 이럴 것 같은 느낌. 네. 저 낮에 영화 봤는데 빨리 햇빛을 보고 싶더라고요. 네. 세트 디자인도 그렇고 영화의 정수도 그렇고 약간 폐소공포증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자,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님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김성수 감독님 영화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저 20살 때 그때 비트와 태양은 없다가 막 그 시절에 나왔잖아요. 제 나이 때와 또 비슷한 그 주인공들이고 홍콩 영화의 그 향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라. 그렇죠. 90년대 말이었으니까. 또 정우성 씨, 이정재 씨 뭐 이런 분들이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청춘 영화의 어떤 계보 같은 게 있다면 그 중에서 비트라는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 굉장하잖아요. 정우성 씨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이 담겼던 게 바로 김성수 감독의 작품들에서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영화가 모두 4번째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정우성 씨는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5년 만에 다시 만난 영화입니다. 그동안 뭐 싸우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정산이 잘 안 됐나? 1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네. 김성수 감독님 자체가 무사 이후의 작품을 한 2작품밖에 안 찍으셨죠. 그런 면에서도 주목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김성수 감독 하면 떠오르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남자다움? 뭐 마초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의 허세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축축하고 뭔가 비장하고 위너들이 아니라 루저들의 이야기 같고 이런 영화들을 주로 많이 다뤄오셨는데 그리고 또 액션이 굉장히 중요했죠. 무사 같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무사에서의 그 액션은 정말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너무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영화는 김성수 감독이 익숙한 세계, 어울리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세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김성수 감독의 이전 영화들하고 좀 비슷한 영화. 아무래도 뭐 태양은 없다. 그쵸? 예, 많이 생각나죠. 네. 뒷골목의 세계. 침침한 곳에 이렇게 조명이 하나 이렇게 딱 달려 있는 뭐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태양은 없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철이 링 위에서 하도 많이 펀치 드렁크 때문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웅웅거리잖아요. 코피 이렇게 나고. 그때 웅웅거리는 그 사운드 효과 같은 걸 굉장히 흥미롭게 심리 묘사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이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있죠. 빗속에서. 예. 그 장면 굉장히 멋있었어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렇죠. 또 이 영화에서의 그 주인공인 정우성 씨의 연기가 태양은 없다에 도철할 때 연기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찌할 수 없으면 뭐 정서라든지 등등의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그렇습니다. 치는데 그럴 수 없는 좀. 사각의 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잔인한 냉정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확장해서 도시의 뒷골목이나 장례식장의 복도라거나 이런 것으로 바꿔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자, 일단 배우들 얘기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강력계 형사 한도경은 비리와 범죄를 일삼는 악덕시장 박성배의 등일을 처리해주며 아내의 병원비를 벌어가죠. 형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대가 시켰죠. 하지만 그는 곧 검찰에게 약점을 붙잡히고
박성배 시장의 범죄 혐의를 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진짜 모르겠다. 잘못한 건가? 급기야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까지 박성배 시장의 수하로 들여보내게 되는데요. 행여라도 시장님 배신 때리지 마. 생존을 위해선 결코 누구의 편도 될 수 없는 박성배가 살인 교사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악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무비성과 함께 아수라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뭐 스토리 읽어주셨는데 한국 경부가르 네. 이런 장르의 일반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악에 빠지게 되는 주인공. 그리고 악한 놈과 더 악한 놈들 사이에서의 어떤 대결이라든지 또는 재개발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네, 일들, 그렇죠. 뭐 강남 1970 같은 영화라든지 비열한 거리도 그랬네요. 자, 이제 배우들 얘기가 아마 관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뭐 불꽃 연기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연기 귀신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모아놨을까 싶은. 궁금하기도 해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 네. 정호성 씨가 물론 제일 많이. 황정민 씨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네. 어떤 티켓 파워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요즘 황정민 씨는 최고니까. 네. 궁금했습니다. 일단 정호성 씨 연기 중에 어떤 연기 좋아하시나요? 이전에. 그 놈놈놈에서 그 총을 돌리는 그냥 안 써요. 네, 이렇게 꼭 이렇게 돌려서. 그 그림이 된다라고 하죠. 그건 배우로서 굉장히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넘넘넘을 보시면 이병헌 씨는 주로 클로즈업 위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정호성 씨는 주로 풀샷으로 잡혀요. 네. 그 이유가 풀샷으로 몸 전체만 잡아줘도 그림이 되니까 거기다가 정호성 씨는 한국에서 가장 액션 영화를 연기를 잘하는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사용하는 무기도 단검 이런 게 아니고 긴 거, 무사에서의 긴 장봉, 긴 창, 뭐 넘넘넘에서의 긴 총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돌리잖아요. 네. 기럭지로 연기하고 예. 네. 우리로서는 짜증나. 정우성 씨 한번 실제로 그 미용실 앞에서 뵌 적이 있어요. 아,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네, 어쩜 사람이 저렇게 비율이 저래? 네. 저랑은 그 다른 약간 종족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은 직업적으로 배우들 많이 만나볼 수밖에 네. 없는 직업을 지난 20여 년 했는데 아니 이게 한국 사람인가? 혹은 뭐 외계에서 오신 분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배우가 둘 있었어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 강동원 씨였고요. 강동원 씨. 또 한 명은 정호성 씨였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다. 질투도 안 나. 보면 그냥 아름다워. 그렇죠. 뭐.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정우성 씨가 그렇게 잘생기게 보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도 조금 이제 드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얼핏 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겠지 했는데 아직은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건 정우성 씨인데요. 그렇죠. 근데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정우성 씨가 린치를 당하는 장면이 있죠. 얼굴을 천 같은 걸로 옷 같은 걸로 네네. 뒤집어 씌워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길 보면 아니 머리를 CG로 줄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너무 작아요. 아, 그걸 느끼셨군요. 네네. 그 잔인한 장면에서. 잔인한 게 뭐 중요합니까? 머리 작은 게 중요하지. 사실 전 정우성 씨 연기 중에서 예전에 넘넘넘도 좋고요. 저는 호우 시절 때도 좋았어요. 아, 네, 호우시죠. 멜로에도 굉장히 네. 잘 어울리셔서 호우 시절 때 좋았고 짧게 나왔지만 뭐 최근에 했던 감시자들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역이죠. 그런 연기도 괜찮았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번엔 정우성 씨가 어땠을까? 그 예전에 그 비트와 태양은 없다 시절을 근데 그때가 너무 강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때만 딱 가장- 찍을 수 있는 불꽃 같은 네. 어떤 청춘. 역시 뭐 정우성 씨의 단 하나 영화는 아직도 비트가 아닌가. 그것은 어떤 하나의 한국 청춘 영화의 상징이 되었으니까. 자, 이 영화에서도 뭐 정우성 씨의 그 액션에 대한 성실함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극 중에서 이제 카체이스가 나오는데 네네네. 카체이스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수십 대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카체이스 자체가 빗속에서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액션을 대하는 자세나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남다른 배우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이 특정한 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아내의 수술과 관련돼서 의사를 만났을 때 혼란스러움과 혹은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면서 뒷돈을 대줬던 시장을 만났을 때의 혼란스러움과 갑자기 자기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면서 증거를 잡아오라고 압박하는 동료라든지 검사를 만났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저한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욕을 좀 약간 그렇게 잘하시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에 잘 안 붙죠.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평소에 욕을 네. 진짜 안 하시나?
황정민 씨를 보면 평소에도 진짜 욕쟁이 같죠? 근데 정우성 씨 덜 쫄깃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범생이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황정민 씨 그리고 또 곽도원 씨 이 두 분이 너무나 격돌한다니까. 황정민 씨는 뭐 두말하면 이제 입 아픈 그런 배우잖아요. 네. 이런 스타일의 연기에 또 한번 방점을 찍는 또 그런 연기가 아니었나. 되게 밑바닥의 어떤 그런 사람이 시장이라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렇죠. 그런 간극도 되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간극이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가장 섬뜩한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황정민 씨 올해 연기한 거 보면 저는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폭 때문인데 네.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검사회전. 거기서 검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영화로 이제 곡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곡성에서 무당이었었고 어우. 여기서는 이제 민선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 인물을 표현한 것이 셋 다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 놀라운 건 황정민 씨는 올해 이제 지금 연기 경력이 거의 정점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세 편을 보면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검사회전밖에 없어요. 일단 배역이나 영화를 대하는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참 놀라운 부분이 있다. 이 영화에서도 혼도시. 하체를 탈의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네. 손으로 제스처는 하지 마세요. 이상해. 그렇죠. 예. 네네.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황정민 씨 아이디어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굉장히 이제 수컷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과시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올 누드면 차라리 괜찮은데 위에는 넥타이까지 하고 셔츠까지 만들었는데 셔츠부터 특수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왜냐면 앞서피 길게 안 보여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엉덩이는 뒤쪽은 약간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럴 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보여주니까. 또 한 명은 이제 곽도원 씨인데 이제 뭐 곽 검사님이라고 불러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사실은 곽도원 씨가 가장 유명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또 다음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말투 같은 데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는 느낌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사 캐릭터는 존댓말을 합니다. 아주 가끔 반말을 섞는데 그래서 더 무섭죠. 그렇죠. 섬뜩하고. 이 영화에서 직접 그 검사가 이렇게 종이 서류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글쎄, 장면이 있는데도 사직서. 눈 까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때리니까. 맞죠. 눈 까세요. 네? 눈 까. 까시라고. 눈. 그 장면 굉장히 저는 좋았는데 물리적으로 아프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굴욕적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이제 방에 들어가서 또 둘이서 정우성 씨랑 한바탕 하는 장면이 있는데. 좀 약간 좀 감정을 더 드러내는 장면이.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의 약점을 보여주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몰아붙이니까 정우성 씨가 그 전까지는 막 상대랑 대결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어버리죠. 무릎을 꿇었을 때 곽도원 씨 연기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한테 무릎을 꿇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강압적인 나쁜 놈은 아니야. 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기가 얻어낸 수컷으로서의 우위를 확인하면서 베프는 툭 던져주는 옛다 아량 이러면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나는 너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곽도원 씨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기억나는 대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담요 뒤집어 씌우고 린치하는 장면 있잖아요. 정만식 씨가 때리죠. 네, 본인이 직접 때리지 않잖아요. 정만식 씨가 한 번 이렇게 좀 몇 대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 딱 쳐다보는데 계장님 손목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어떤 상류층의 나쁜 놈한테 볼 수 있는 그런 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사를 정말 맛깔나게 맛있게 정말 다 잘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얄밉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만식 씨 연기도 좋았는데 그 장면에서 결국은 때리잖아요. 네. 마구 때리고 나니까 손에 이제 손 자체도 다쳐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김차인 검사가 이제 손수건을 꺼내서 피를 닦으라고 주게 되는데 그때 그 손수건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5명은 사실은 같은 편일 때조차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또 한 명은 이제 주지훈 씨 얘기를 해야겠죠. 네. 주지훈 씨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장 또 변화가 많은 캐릭터이기도 그렇죠. 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소년성이 남아있는 인물. 주지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 영화 자체가 더 비극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 없이 살다가 형사지만 악의 세계로 점점 가면서 아르마니 양복도 사게 되고 외제 승용차도 몰게 되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상승이 너무 대견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변화의 폭을 더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 초반에는 너무 과하게 어벙벙하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뭐 이렇게 걸어가 초반에는. 네. 아, 그래서 고기 든 게 아니라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네. 그래도 형사인데 내 후반부에는 정말 딱 양복 멋있게 딱 차려입고 머리 딱 해고. 이분도 기럭지 너무 멋있잖아요. 그건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 휙 변해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뭐 관객이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마음을 둘 수 있는 인물이 그 인물인데 네. 그 인물조차도 이제 이런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엉망진창의 일들을 극중에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배우들 연기가 어떨까라가 하나일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세다는데 얼마나 센 거야? 네. 라는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꽤 잔인합니다. 꽤. 이거보다 훨씬 피가 많이 튀고 잔인한 영화들이 더 많았거든요. 뭐 황해도 그렇고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들. 악마를 보았다.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잔인한 장면이 많은 건 아닌데 분위기가 저는 계속 위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음 둘 데가 없어요. 특정한 인물에게 그나마 관객이 마음을 주면 좀 그나마 약간 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느낌이 있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이 뭔가 하면 특정한 액션 묘사인데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찌를 때 네. 사람을 이렇게 푹 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흉기는 푹 안 찌릅니다. 촉촉촉 찔러요. 그러니까 예. 한 번 안 찌르고 여러 명이 저항을 할 수 없는 한 명을 달려들어서 해치우는데 그것을 여러 번 반복 가격해서 사람을 해치우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감정적으로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촉촉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 나 거. 무서운 사람이야. 네. 저 끔찍하네요. 그렇죠. 극 중에 이제 감옥에서 한 번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말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 두 장면이 저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극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 영화를 액션 영화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인물이 대등한 힘으로 싸우는 장면이 거의 없고 저항할 수 없이 그대로 당해야 되는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액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든 거죠. 촉촉촉. 여기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죠? 우리 파트 1 끝내고 잠시 네. 잠이라도 잠깐 찹찹찹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파트 1은 여기까지 하고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